자, 원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공산당이 7% 이상을 반드시 유지한다 해서 한문으로 바오치라는 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시진핑이가 향후 5년간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바오치가 아니라 포치. 자, 여기서 포라는 것은 끝 깨트린다는 걸로 7을 깨트린다. 그래서 7% 이하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2015년에 공산당 중앙위 회의에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 6%대가 아니라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9월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9%로 5%가 깨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중국의 성장률은 발표하는 내용의 반을 봐도 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면 3%고 7%면 3.5%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4.9%라는 거예요. 자, 한국 정도에 된 나라가 1, 2% 성장하는 것은 고도 성장으로 인한 일종의 이제 성장 한계에서 나타나는 저성장 부분, 즉 유럽처럼 그런 양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 구조에서 만약에 4%대 성장이 나타났다 하면 세계 공장인 중국이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국이 만약에 중국 같은 경제 수준일 때 7, 8천 불일 때 지금 4% 성장했다면 한국이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은 1분기에 18.3이다 해서 떠들썩했지요. 역시 중국은 계속 성장한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작년에 워낙 코로나로 낮아서 기저 효과고 그래서 5.5%는 될 거다라고 하고 지난 중국 정부는 3월 발표해서 올해 성장 목표를 6%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5%도 아니고 4.9%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3분기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4분기에 더 하락할 요구들이 지금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세계 지금 공급망이 자체가 내년까지 병목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에나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까지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거다. 거기에다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고 기후 문제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가 지배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로 가지 않겠냐 하는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력 대란이 결정타가 됐다. 그래서 호주하고의 이 석탄 수입 문제 때문에 석탄 가격 급등으로 전력 제한 공급이 지금 중국에 실시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중간 수준 즉 1000달러에서 12,000달러의 이 사이에 있는 나라가 가지는 중진국의 함정에 중국도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옛날에는 이 8%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대는요. 그래서 바오바라고 8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2010년대 초반에 깨어져서 계속 이제 포치, 즉 7을 갖다가 깨고 6%대로 넘어왔어요. 자, 중국이 바오바라는 게 2010년대 초반에 깨졌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가서는 바오치가 포치에 의해서 7%가 깨어지고 또 7%대 성장 이하로 쭉 갔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6%대 성장을 할 거라 했는데 2021년도에 지금 4% 성장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부정하고 올해도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경제가 지금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5% 성장이 무너진 중국이 손을 쓸 카드가 없다. 흥다하고 전력난에다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즉 공급 측면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또 같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진핑에 의해서 정부가 중국의 플랫폼 경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부터 심지어 교육 산업 그리고 게임까지 엔터테인먼트까지 손을 대면서 중국 경제가 전방위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돈을 더 풀 수 있겠죠. 공산주의 나라니까 돈 찍어서 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즉 불황인데 인플레가 더 심해질 거고 자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낮은 성장률을 감내하는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보다도 더 낮은 성장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이 제조업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는데 아시아 최대의 알루미늄 기업도 경영난으로 자력으로 해결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만 그렇냐? 중국에 그야말로 이 파트너 격인 미국에도 공급 대란, 인플레 등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문제들, 미국과 중국 두 곳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이 결국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난 문제를 갖다가 지속시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 위기가 한번 터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지금 빈집이 1억 채가 있다는 거예요.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채, 빈집이 1억 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아 기신마을로 불리는 데가 많은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빈집이 절반 정도면 상위권인데 요즘은 10채 중에 7채가 비어야 기신마을의 상위층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너도 나도 그야말로 다 부동산업에 뛰어들다 보니 빈집이 1억 채, 미분양이 3천만 채. 미국이 100년 동안 사용한 세멘트를 중국이 3년 동안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심에 놓고 성장해온 중국 모델이 남은 거는 빈집만 남기고 빚만 남기고 끝나는 거 아니냐. 중국에는 10년 전부터 도시에는 5개 가운데 한 채가 빈집이었어요.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투기 때문에 그렇다. 개발업체들이 대박을 꿈꾸며 빚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집값은 올라가니 사놓고 오를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자. 그리고 이 성장률에만 집착하는 중국 정부는 그야말로 이 부동산 과열을 방치해서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애 한 명만 놓는데 애 한 명 놓은 애를 지금 결혼시킬 때 집주해야 된다고 집 한 채가 있어야 결혼 상견례 때 목에 힘을 준다고 다 사놓는다는 겁니다. 살만하면 다 사놓는. 자, 이렇게 하면서 빈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자, 빚더미 이 집 짓는 개발업체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흥다그룹이 355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분양을 갖다가 신청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집을 못 받는 사태가 생기겠죠. 그래서 건설업체, 은행, 일반 가게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던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집은 넘쳐나서 빈집이 1억 채가 있는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대도시나 그 인근에 쓸만한 빈집을 10채, 100채씩 가지고 있는 중국의 돈 많은 사람은 집을 비워놓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어서 빈집이 늘어도 도시의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투기로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도시 외곽의 마구잡이로 지었던 집들은 이제 흉물이 되어가
녹이 슬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빈집도 많고 노숙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상하수도도 안 되는데 살고 있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내용을 CNN이 보도를 했는데 주택 과잉 공급 끝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파산 위기에 처한 헝다는 빙산의 일각이고 완공되었지만 미분양 상태가 3천만 채, 독일 전체 인구 8천만 명이 살 수 있는 물량이고 분양되었지만 살고 있지 않는 집이 1억 채, 그래서 2억 5천만 명이 살 수 있는 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국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거라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 개발의 성장의 대가는 그야말로 부동산 거품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회사들이 망하면 중국 자체의 경제가 내리앉는 거고, 그래서 한두 회사가 아니라 12개가 채권 상한을 연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부동산 업체의 위기가 상당히 구매자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은 90%가 완공 전에 돈을 다 받고 팔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큰일 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경제가 절대로 저렇게 굴러가지 못한다, 조만간 터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터져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발 저 경제 터지는 게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터지는 게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금융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산당은요, 저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한국에서는 평가하는데 저거 별것들 아닙니다. 저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게 중국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 위기 한국으로 전화될 겁니다. 곧.